정재윤 기자 그리고 이혜원 기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할 건가요? 오늘은 한국인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해외를 나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소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나가면 좀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에 입국 금지를 하는 곳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후베이성에 어떤 중국은 좀 주춤해졌다고 하는데 본인들 주장은 그럼 후베이성에 입국 금지를 좀 푼 곳도 있나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후베이성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15개 예. 시성에서 각각 다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된 조치로 예. 그러니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조치를 하고 있고 이야기하신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강화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아, 다른 네, 국가들 네. 아직도 안 그래서 풀었다는군요. 아까 제가 네. 그 교민 연결했을 때 네, 네. 상하이시 조치가 좀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이시 조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자가격리였다가 호텔로 호텔로 일부 옮긴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 중국에만 거의 한 800분 되시죠? 네. 한 800분 정도가 격리돼 있기 때문에 네. 전부 상황이 다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국에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1,1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도에. 아,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한 네. 숫자인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2주간 격리를 하는 게 사실 강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2주간 격리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럼 자유롭게 다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상하이를 가서 내가 14일 동안 격리가 돼 있었는데 예. 만약에 중국에 또 다른 시나 성을 가야 된다. 또 그러면 또 했으면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시나 성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 지방 정부가 아마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지난번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와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대사하고도 얘기를 했다. 네. 사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조치를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오히려 중국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상. 근데 계속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좀 더 자세히 계속 전해주실 네. 거죠?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국제외교안보팀의 정재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외교안보팀 이예원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국제외교안보팀이 국제와 외교안보를 합쳐놔서 이제 이혜원 기자는 국제를 맡고 제가 외교안보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전해드릴 내용들도 이제 한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좀 더 정보성이나 그리고 그동안 어떤 내용, 해외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한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 총 지금 현재 기준으로 93개국입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싱가포르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는 지금까지는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사람만 입국을 금지했는데 이제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최근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 모든 여행객은 입국 또는 경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 안 네. 남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11시 59분이니까요. 앞으로 한 두어 시간 후에는 싱가포르에 가실 예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을 이미 숙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싱가포르 들어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네. 인도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받았던 비자가 있다면 이게 일반 비자든 뭐 전자 비자든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나 다름이 없고요. 그런데 뭐 일부 나라들은 좀 그 제한을 푼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가 그렇습니다. 있는지 좀. 우선 필리핀의 사례가 있는데요. 필리핀은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필리핀 자국민이 여행을 하지 말라고 전면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좀 완화가 되기도 했고요. 몰디브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장소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의 대상으로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입국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다가 뭐 취업이라든지 사업, 뭐 상용, 가족 방문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기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항공사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좀 취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길이 닫힌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항공사들이 좀 취소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체코의 경우에는 인천과 프라하를 오가는 노선을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베트남의 사례인데 베트남은 6월 4일까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미 다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베트남 국적의 베트남 항공이나 비에젯 항공도 마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처음 취항을 한 게 1969년 대한항공인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 물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상대국 방침에 의해서 운항을 중단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한지 네. 바로 좀 나타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항공사들이 이제 계속 취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뭐 단지 여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나갔는데 현지에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여 명, 1200여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격리 조치가 돼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 가장 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격리가 돼 있는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270분 정도 계신데 270분 정도를 빨리 좀 어떻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좀 귀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일 베트남에 우리 그 외교부의 직원들이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한국인들이 계신 곳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게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격리되는 곳으로 지금 가는 차량 안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미리 이걸 알고 가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도착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좀 저 상상도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군시설과 같은 곳 그리고 다른 이제 공공시설 장소에서 이렇게 격리 조치가 돼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2층 침대나 이런 것들이 같이 놓여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설에 지금 격리가 돼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도 이렇게 침대만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도시락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밥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오이, 계란 뭐 이런 건데요. 굉장히 지금 딱 봐도 너무 열악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좀 시설이 좀 좋은 곳으로 옮기던가 할 수 있게끔 우리 그 파견하는 이제 외교부 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베트남 정부와 좀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제 문진표도 작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공항에 격리되게 계셨던 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항에서도 이제 굉장히 체계가 없이 공항 한쪽 편에 이게 방도 아니고 어떤 한쪽 편에 그냥 입국하신 분들이 나란히 그냥 앉아 계셨다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는 미열이 있거나 뭐
기침 증세가 있는 분도 계셨다. 근데 모두 섞여서 한 장소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네, 중국에도 지금 800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격리돼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는 이제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서 현지에 격리돼 있는 분들을 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사업차 가셔서 돌아오고 싶지만 거기 피치 못하게 좀 계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 현지 영사관에서 조력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좀 이런 조치를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 중이긴 한데 이런 설득이 딱히 먹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긴 했어요. 이제 코리아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주 노선 탑승하기 전에 발열 검사 등 하는 그런 의료 검사 시스템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죠. 발열 검사를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인데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중에 발열 검사를 해서 38도가 넘어가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공항 가가지고 짐도 붙이고 짐을 붙이기 전에 검사를 하나요? 네,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공항에 되겠지만,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 네. 어쨌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수속을 밟기 전에 발열 검사를 하게 되면 38도가 넘는다 하면은 아무리 그 티켓을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미국을 가는 예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그런 증세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에도 설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만약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뭐 그 피해는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미국을 가셔야 되는 우리 국민도 많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미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가 방역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직접 나와서 보고 그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죠. 그러니까 미국 CDC에 있는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코리아 모델인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좀 견학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론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그 어떤 방역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좀 미리 보고 예습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뭐 굉장히 격리돼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지방 정부별로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상하이형이라는 게 있죠. 상하이형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의 상하이시는 지난달 27일부터인데요.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한 외국인은 자국민도 포함이 됩니다. 네.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도 포함이 된다는 건 한국을 갔다 온 중국인도.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도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네. 집에 격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얼빈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성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네, 취하고 그렇습니다. 하얼빈은 한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중국인 그리고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호텔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호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베트남처럼 좀 열악한 곳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보다 비교적 좋은 곳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가서 14일간 어떤 한 장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격리가 돼 있는다 하면 어쨌든 스케줄상이나 또 건강상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서너 곳 정도 나라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투명하게 결과를 계속 공유하고 있고 또 방역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검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통화를 해서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풀어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외교력의 한계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는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돼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씩 조치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까지 우리는 어쨌든 그 한국인들을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6월 4일이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이제 3월 말로 해놨다가 3월 말까지도 계속 확산이 될 경우에 그럼 우리 4월로 또 늘릴게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안에는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다른 그 국가에서도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지금 아이디 네. 한성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입국하는 미국인도 체온 검사를 하나요? 네, 미국에서는 체온 검사를 합니다. 미국은 이전부터도 미국행 합승기를 출발하는 사람들과 미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중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미국 상황도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13개 주에서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 수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검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감염된 사람에 비해 좀 적게 집계가 됐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9명입니다. 근데 9명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왔어요. 그 워싱턴이면 네. 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민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 곳인가요? 그 곳과 가까운 곳인가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 시애틀 인근에 스노우미쉬 카운티라는 곳에서 한국인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네. 이제 워싱턴 인근 전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많은 한인분들이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그 워싱턴에서도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소독제나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져서 좀 한꺼번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일단 미국 상황도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물론 시급하지만 또 미국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이게 다른 나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어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오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잘못해서 넘겨가지고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약간 인사법이 독특했습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인사법이 좀 독특한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팔꿈치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손을 잘 안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팔꿈치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해리스 대사가 팔꿈치를 내밀면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팔꿈치 인사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주차관이 once again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좀 다시 부딪히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리스 대사가 오늘 연담에서도 한국의 모든 조치는 매우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하면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미국이 추가적 조치는 안 할 걸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 한번 입국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도미노처럼 또 아직까지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한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네. 좀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 많은데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오늘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 대만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칸막이를 책상에 놓은 모습입니다. 대만의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까지 한 40명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비해서 많이 감염이 퍼진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초등학생들도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도 보게 되는데 하루빨리 좀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도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소셜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셜 라이브가 끝나면 소셜 라이브 팀이 준비한 코로나19 Q&A 영상이 방송되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